토트넘은 천적이라 불리는 뉴캐슬 원정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구 내 다수의 매체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저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조롱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백을 무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가했고,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토트넘 선수들과 일부 팬들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표현하며 팬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은 2025-26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를 런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가 영국 현지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만약 패배한다면 감독 토마스 프랭크의 경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토트넘은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6분 만에 2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쿠두스의 만회골로 간신히 패배를 면한 바 있어 팀 분위기는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경기 도중 등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불만과 실망이 극심했습니다. 여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팬들의 야유에 격분하며 라커룸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이 행동을 비판하는 팬들에게 오히려 감독 토마스 프랭크가 선수 편을 들며 반응하자 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없는 팀 상황을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주장 로메로가 팀을 이끌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절망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리그 순위가 17위였다는 이유로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던 팬들이 손흥민이 떠난 뒤 팀이 더욱 엉망이 되자 이제 와서 손흥민을 찾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와 모순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성적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뉴캐슬 감독 에디 하우는 인터뷰를 통해 토트넘에 대해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있다 면서도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뉴캐슬은 홈에서는 강하지만 원정에서는 약한 반면 토트넘은 홈에서는 약하지만 원정에서는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력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토트넘이 가진 잠재력과 동시에 손흥민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내일 펼쳐질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이라고 평가하며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팀의 경기력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던 시절 그는 뉴캐슬을 상대로 혼자서도 4대1 대승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손흥민 없이 누가 골을 넣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프랭크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뉴캐슬과의 최근 10경기에서 단 2번만 승리하고 6번이나 패배한 점, 특히 홈에서 치른 7경기 중 단 1번 승리한 처참한 성적을 분석하며 손흥민의 부재가 팀 공격진에게 큰 공백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팀이 지난 10년간 몸소 경험했음에도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오만함 때문에 토트넘은 막대한 이적료를 들여 오도베르, 텔, 콜로마우니, 히샬리송, 시몬스 등을 영입했지만 쿠두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시몬스는 손흥민의 등번호를 물려받았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서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점을 의식한 듯 전반을 0대0으로 마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후반전 초반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팬들의 불만을 잠시 진정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70분경 뉴캐슬의 주장 겸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브라질 국가대표인 기마랑이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내 팬들은 뉴캐슬을 상대로 70분 무실점으로 버텼으면 잘한 거다라며 조롱 섞인 평가를 하면서 이 실점 이후 토트넘이 대패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선제골 이후 토트넘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으며 공격 전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단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선수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기록하며 팀을 구한 것입니다. 바로 토트넘의 새 주장 겸 센터백 로메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장인 로메로가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며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메로의 골 덕분에 토트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경기 흐름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의 리더십과 결정력에 팬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바라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를 두고 지나치게 자기 자랑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공격수가 아니라 센터백인 로메로와 반더벤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팀이냐? 라며 공격진의 무기력함을 비판했습니다. 공격수가 제대로 득점하지 못하니 센터백이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손흥민의 뒤를 잇는 주장 로메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공격에 나섰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팬들은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메로가 골을 넣으면 5분 후 또 실점하며 역전당할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메로의 선제골 이후 5분 만에 상대를 막던 벤탄쿠르가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주었고 알렉스 고든이 이를 성공시키며 1대2로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머리를 감싸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 종료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골을 넣을 공격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로메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오버헤드킥을 터뜨리며 상대 골문을 가르자 극적인 2대2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은 캡틴이 없는 상황에서 새 주장 로메로가 팀을 구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두 골 활약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2대2 동점으로 끝났고 토트넘 팬들은 거의 패배로 끝날 뻔했던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로메로의 결단력과 활력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메로가 상대팀 주장 기마랑이스와 언쟁을 벌이며 멱살잡이를 할 듯한 태도로 말싸움을 벌이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로메로가 기마랑이스를 도발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마랑이스가 선제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자 로메로가 골을 넣은 직후 똑같이 세리머니를 따라하면서 기마랑이스의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경기의 극적 드라마와 선수 간 긴장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경기 중 주장이라면 절대로 밀리지 않고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며 로메로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기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며 로메로는 주장감이 아니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었을 당시 뉴캐슬 선수들은 손흥민을 존경하며 레전드로 대우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뉴캐슬을 상대로 치렀을 때 기마랑이스는 손흥민과 포옹하며 팀 동료들을 모아 손흥민을 맞이했고 이를 지켜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손흥민은 절대로 불필요한 도발이나 과잉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로메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해 의문을 자아낸다는 평가였습니다. 팬들은 상대팀과 싸우기 전에 화를 내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제대로 된 선수 관리와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손흥민을 비판하는 데만 열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손흥민에게 보여준 뉴캐슬 선수들의 존경심을 이해해야 하며 일부러 도발하며 싸움을 거는 주장 로메로의 행동은 품격 없고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다른 팀들로부터 더 많은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분석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손흥민의 가치와 팀 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제작자의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스크립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